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또 살아갑니다. 이제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만, 솔직히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몇 명 없다고 봐요. 정말 사회의 문제가 뭔지, 어떤 인간의 어떤 도리가 뭔지, 그 다음에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양심적으로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어떤 소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어떤 불이익이나 불리함을 무릅쓰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밥벌이, 최소한의 밥벌이가 제일 많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또 등쳐먹는 사기꾼 같은 새끼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남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사람, 피해를 주면서 양심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천태만상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구상에 70억이 있다면 여러 종의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선하고 착한 사람들일까?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삶에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 치고는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항상 삶은 성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무 불리하다고 자책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평정심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절대 좋은 일도 없고 절대 나쁜 일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죽지만 않으면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 인간의 어떤 욕심이 결국에는 인간을 고통 속에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힘든 부분이 또 자신의 어떤 욕망, 욕구로 인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그런 어떤 겪는 정신적 고통이에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탐진치라고 하죠. 탐진치에서 벗어나야만이 해탈이다. 어떤 그 육에 고통이 없다. 어떤 이 카르마의 업보에서 벗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삶에서 욕심을 안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사랑보다는 욕망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그 욕망 때문에 타인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뒤에서 욕을 하면서 살아가요. 조직이든 집단이든 친구 간이든 회사 동료 간이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참 사는 게 많이 힘들죠. 그 힘듦 속에서 어떤 걸 내가 잡고 가느냐,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진짜 떳떳한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진짜 떳떳하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위선자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참회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고 참된 도리의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결국에는 도가 없어요. 도가 없고 지금 법만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법이라고 해서, 법이 많다고 해서, 그런 어떤 카메라가 많다고 해서 세상이 안전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사에서 그만큼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어떤 예와 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에서 결국에는 편리함을 추구하고 인간이 모든 원초적 본능, 어떤 식욕이라든지 어떤 성욕이라든지 어떤 아파트의 어떤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그런 어떤 욕심들이 지금 대중들을 자극을 하고 있어요.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야, 빚을 내서라도 이때 집을 사야 된다. 이때가 지금 타이밍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동산 업자들이 고객들을 지금 사기치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예요?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금리가 오르면 결국에는 이자 폭탄 맞아요. 40년 동안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의 집이 아니라 은행의 집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해외에 나가보면 못 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이 정도 GDP가 3만이 넘는 나라는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IT가 뭐 세계 1, 2위라고 지금 나오죠. 그만큼 어떤 소득 수준은 생활의 어떤 질은 높은데, 그만한 어떤 정치적인 수준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의식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잘 살면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위에 놈들이 다 세금 다 도둑놈들이고, 눈먼 돈들 다 그냥 보조금 다 빼먹고, 가족들을 뭐야? 회사에 등록시켜가지고 월급 다 받아먹고, 외제차도 뭐야? 회사 돈으로 다 사용하고, 결국에는 꼭 검찰에 고발돼가지고 결국 그 뭐야, 이 혐의가 나오면 결국 횡령죄 아니에요? 횡령죄. 국고 보조금 이런 것도 허위로 그냥 청구해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학도 그렇고 뭐 연구센터 뭐 그 R&D라고 해서 막 이런 그런 것들, 눈먼 돈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대한민국에 세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위에 정치인들이 도둑놈들이 많아서 나라가 이런 거지, 절대 나라에 돈이 없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GDP가 삼성전자 한 해 매출액이랑 거의 맞먹어요. 해외 나가보면 삼성폰 10명 중에서 7명, 8명이 삼성, 응? 외국인들이 삼성이라고 그래요. 응? 그만큼 대한민국보다 삼성이라는 어떤 브랜드, 이 반도체, 이 핸드폰이 굉장히 알아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걷어서 지금 뭐 고독사 뭐 어떤
빚으로 인해서 지금 일가족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돈인데, 어떤 실업급여라든지 그런 있전 부정으로 수급받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써야 될 그런 돈들이 엉뚱한 대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뭐 하냐 이건지. 그런 것도 제대로 검수 못하고, 예? 세금으로 흥청망청 자기 돈 아니라고 써버린다는 겁니까? 응?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다 빚으로 남고 다 떠넘기고, 자기는 죄 없다고, 예? 우길 겁니까? 결국에는 미래의 후손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는 굉장히 기적이에요. 외신들이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진짜 기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빌딩 세우고, 예? 반도체라는 것을, 예? 원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해외에서 1, 2등 하는 그런, 회사를, 대기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인 거예요.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물질적인 풍요에서 서로가 나누지 못하고, 서로 어떤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결국 정직하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기 마련이에요. 지금 교육도 말 그대로 껍데기식의 교육이고, 교사와 어떤 학생의 어떤 선생에 대한 존중과 또 선생도 선생다운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런 관계가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의 문제도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두고 보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올해 넘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터질 거예요. 나라 안팎으로. 제가 얘기 드렸죠. 내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19세기만 돌아보더라도 이 내전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농민운동, 뭐 홍경래의 난, 임진년도 난이고, 이 난이 굉장히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 어떤 DNA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 안에 있습니다. 그 DNA가. 지금도 보십시오. 촛불집회. 그 촛불집회 보십시오.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가가지고 난동 부리는 저 정신 나간 새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예? 국회에 난동 부리고 폭력 행사하는 저 정신 나간 무리들을 한번 보시라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념으로 극과 극에 갈린 두 세력 간의 충돌인데, 제가 볼 때는 한반도에 100%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예, 이민 가는 게 답입니다.